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올리기의 제록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액션 피규어입니다. 로보톤 카 시그네처 크시 건담 미사일 포드 장비 마킹 플러스 버전입니다. 일단은 혼의 한정입니다. 이전에 발매했었던 일반 크시 건담도 있어요. 카 시그네처지만 근데 여기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마킹 플러스 버전이 되면서 데칼 추가, 데칼에 붙어 나옵니다. 데칼 추가, 그리고 전신 제도색, 그리고 무광으로 마감도 됐고, 그리고 얼굴 헤드 조형 변경. 야, 이 크시 리뷰하면서 제가 얼굴 못생겼어요 이랬잖아요. 근데 그 못생긴 얼굴을 뜯어 고쳤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얼굴 변경만으로도 이 친구는 꽤나 일단 가치가 있었다 생각을 했죠. 거기다가 미사일 포드가 추가되면서 옵션 추가. 그럼 이제 크시의 완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크시가 추가 장비가 이 미사일 포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때도 그랬지만 딱 판넬 미사일 2개 들어있고 뭐 미사일 포드가 전개되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딱 그냥 모양만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있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나중에 뭐 프라모델로 크시가 나오게 된다면은 훨씬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그걸 기대해 보면서 또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혼의 판정판, 일단 16년 2월에 이게 발송이 된 제품이고요. 가격이 15,000엔입니다. 세금 포함하니까 16,200엔이었나요? 가격이 좀 셌어요. 아무래도 완전 제도색부터 데칼이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오늘 리뷰는 뭐 상세하고 그런 거는 일반 리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경점과 추가된 사항들을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크시 건담 마킹 플러스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게 혼의 박스고, 옆을 열어서 이렇게 빼주면 짠! 이렇게 크시 건담 미사일 포드 장비형의 박스가 드러납니다. 기존의 크시 건담 박스에서 큰 차이가 안 보이지만 이 꼬리에 미사일 포드가 달려있다는 게 큰 차이죠. 그리고 박스 자체는 되게 뭐 그냥 심플한 형태. 이거 로보톤에 항상 있는 거고, 카 시그네처의 상징 같은 거고, 뒤에는 이제 내용물이라든가 뭐 기믹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그냥 액션 포즈 좀 보여주고 그 정도죠. 자, 그럼 내용물은 어떤가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기존에는 일반 블리스터였다면 이번에는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 뭐 요거는 뭐 기존 거랑 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스티로폼 위에다가 블리스터를 씌워 놓은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처음에 까자마자 좀 실망을 했던 거는 이 공식 사진과 이 본체의 색상이 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 그게 좀 컸어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물은 기존 거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날개 부분은 뭐 이렇게 빠져 있는 거랑 라이플, 쉴드, 각종 손들 구성 동일하고, 이 판넬 미사일 2개 들어가 있던 것도 동일하고, 이 뿔 여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는 좋은 것 같아요. 빔사벨 따로 나와 있고, 2층 구조 이렇게 밑을 열어주면은 안쪽에 베이스. 좀 솔직히 베이스 좀 놀랐어요. 기존에는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였는데 일러스트가 참 굿.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조 베이스라던가 빔사벨 파츠, 그리고 미사일 포드, 오늘의 메인이죠. 미사일 포드와 뭐 기존 옵션 스탠드 조인트, 나머지는 스탠드 본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크시 꺼내 보았습니다. 역시 크시 디자인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덩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 보는 재미도 있고요. 마킹 플러스 버전이다 보니까 데칼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일반 버전과 비교해보면 자, 이렇게 각각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데칼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깨부터 해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가슴이라든가 뭐 빔사벨에도 데칼이 추가됐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 색상 차이. 일반 버전이 하얀 색깔 설정화를 따라갔다면 이 왼쪽은 이 소설판 설정화를 따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마치 애니메이션 컬러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면은 자잘한 부분들의 포인트도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이 디테일적인 부분의 색상들, 노란색이었던 게 일반 회색으로 변경되었고, 그 외에도 팔뚝이나 스커트에 들어가는 포인트도 색상 자체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발 쪽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다리의 덕트도 역시 색상 자체가 완전히 변경되었고요.
뒷모습에서도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원래 없었던 노란 색깔 포인트가 생기고 안쪽의 색상도 흰색에서 이 진한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는 등 노란 색깔 포인트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하죠. 이런 옥색으로 변화한 거 말고도 가장 크게 변한 게 있는데 머리 디자인입니다. 원래 일반 버전이 얼굴이 좀 못생겼다 소리를 듣는 바람에 완전 수정됐습니다. 이쪽이 일반 버전의 얼굴이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뚱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사선에서 봐야 조금 그나마 낫죠. 이쪽이 마킹 플러스 버전, 확실히 카리스마가 있어졌고 먹선이 추가됐습니다. 안면 부분에. 그리고 원래 페이스 슬릿이 뚫려 있었는데 막혔어요. 그래서 먹선이 추가되면서 좀 더 윤곽도 더 추가하고 눈매도 좀 바뀌어서 옆에서 보는 느낌도 좀 바뀌었고 특히나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의 카리스마가 확실히 좋아졌다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포인트는 바뀐 외장 컬러입니다. 너무 옥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상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옥색이거든요. 이게 은은하게 옥색인 모르겠는데 공식 사진을 보거나 박스를 봐도 얘는 하얀색처럼 보이거든요. 원래 이 색깔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 물건을 받아보니까 이 색깔인 거야. 어라? 내가 사진을 잘못 봤나? 정보를 잘못 봤나? 아니야, 이게 사진은 약간의 옥색기는 있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그냥 생 옥색이었던 거죠. 실제로 받아보면은 뭐 엄청나게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닙니다만 이질감은 좀 있어요. 기존의 하얀색만 보다가 갑자기 옥색을 좀 보려니까.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잘 보면 또 재밌었던 게 뭐 이렇게 자잘하게 이런 회색 부분에 도색이 추가되는 등 확실히 얼굴은 많이 바뀌었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이 가슴 부분, 이 덕트 내부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바뀐 거 없이 이제 컬러 정도 바뀐 거가 다고요. 가동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뭐 기존 거랑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깨 부분도 데칼이 많이 추가되면서 좀 더 멋있어졌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내부라던가 이런 어깨 안쪽 멋있게 느껴졌던 내부 디테일도 일반 버전과 동일합니다. 확실히 이런 조형이나 이런 건 꽤 잘 나왔었어요. 특히나 이런 뒷면, 이 데칼 추가되니까 더 멋있긴 하네. 좋다. 어깨 부분도 이런 안 보이는 부분, 특히나 자질구레하게 도색 미스가 있나 했는데 의외로 도색 미스는 딱히 안 보였어요. 요건 참 좋더라고요. 팔뚝이나 이런 데도 데칼 포인트가 좀 추가되면서 확실히 조금 더 이제 멋있어졌다 느낌도 들기도 하고, 스커트 쪽도 마찬가지 데칼들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뭐 덕분에 가격 차이도 많이 나기는 했어요. 사실 원래 10,000엔짜리가 갑자기 15,000원이 됐으니까 근데 뭐 돈 쓴 뭐 재미는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조형미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변경된 얼굴이라든가 옵션 파츠라든가 그런 것도 참 좋았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미스가 대단히 뭐 있다 뭐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광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스 같은 거 있죠, 스크래치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버니어 내부 도색 좋습니다. 야, 이런 건 참 잘해요. 그쵸? 데칼 참 많네 지금 보니까. 발끝까지 아주 좋아요. 그럼 무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볼 게 빔 라이플이죠. 꽤 멋있다고 느꼈던 디자인의 빔 라이플입니다. 도색 깔끔하게 되어 있고 데칼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편입니다. 일반 버전과 비교하면은 파란색 쪽에서 색상 차이가 나네요. 좀 진해진 파란색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드, 이 디자인의 실드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데칼들 많이 추가되었고요. 이 노란 색깔 포인트들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도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거의 뭐 전부 다 도색됐다고 봐야겠죠. 여기에 약간의 미스가, 아주 미세한 미스가 보이네요. 뭐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니까. 뒷면은 여기 좀 받고서 조금 아쉽다 느껴졌던 게 좀 찍혀있는 약간의 안 보이는 부분이라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런 것도 좀 보이고요. 일반 버전과 비교하면은 은근히 느껴지는 색상 차이랑 데칼의 유무 차이가 좀 느껴지는 뿐 뭐 대단히 큰 차이는 없죠, 역시. 그리고 어깨에 보면은 빔사벨이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데칼이 또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빔 파츠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빔사벨이 완성되죠. 그리고 미사일 런처, 이 팔뚝을 열어주면은 내부에
미사일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빠지는 뭐 그런 미사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커버 개폐가 전부고요. 대형 미사일 런처도 있습니다. 무릎 부분을 이렇게 전개하면 내부에 또 미사일 디테일이 드러납니다. 뭐 이쪽도 뭐 빠지는 디테일은 아니니까 내부 몰드고요. 뒤쪽 스커트에는 판넬 미사일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따로 빠지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두 개의 판넬 미사일이 별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 버전과 같은 구성이죠. 그리고 어깨 앞쪽으로 메가빔 캐논이 내장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헤드에는 발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추가 파츠, 짜자잔, 미사일 포드. 앞부분에 장착용 조인트가 있고 역시 이쪽도 데칼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육각 하나하나가 다 미사일 내장입니다. 그렇지만 뚜껑이 열리진 않습니다. 네, 이게 다 조형되어 있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 플랩 하나하나당 전부 다 데칼이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뒤쪽에는 다 버니어 내부도 도색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윗부분은 파란색으로 쭉 도색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 뒷부분에는 데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 이쪽도 역시 버니어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도 데칼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지지대용 발처럼 생긴 지지대가 있습니다. 안쪽엔 역시 버니어가 들어가 있고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지지만 할 뿐 이게 별다른 기믹이 없으니까 약간 좀 심심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아랫부분만 아니라 윗부분도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 액션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다 보니까 뭐 일단 가동 범위 넓은 편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플랩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전개를 한 상태에서 이제 수납을 한번 해볼까요? 뒤쪽에 날개를 펼쳐서 위쪽으로 쫙 펼쳐주고요. 스커트 뒤쪽에 보면은 커버가 있습니다. 이걸 잡아당기면 이렇게 내부 조인트가 드러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일반판과의 차이, 일반판은 그 조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포드를 일반판에 못 달아줘요. 무조건 이 마킹 플러스 버전, 이 조형이 변경된 것에만 달아줄 수 있습니다. 해서 그대로 장착을 해줍니다. 이게 의외로 장착 자체가 좀 튼튼해서 너무 흔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딱히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세게 흔들면 안 돼요. 미사일 포드 장비 완료입니다. 뭐 뒷부분을 봐야겠죠, 앞부분보다. 짜잔! 뒷모습에서 오는 이 실루엣이 확 바뀌었습니다. 야, 이게 확실히 미사일 포드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와, 그 진짜 이거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나오려나. 와, 기대되는데 갑자기. 와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볼륨감 때문이라도 보는 재미가 있네요. 야, 요거는 물건이긴 하다.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좀 전 하얀색을 더 원했었는데 예, 아무래도 조금 하늘색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들었어도 이거 장비 보고 나면 확 반하겠는데요. 전체 구성은 이렇습니다. 베이스랑 뭐 미사일 포드 추가, 그리고 뭐 나머지 구성 자체는 일반판과 크게 다르진 않죠. 단지 서비스적인 게 또 들어갔다는 게 참 좋은데, 이 파손을 대비한 추가 블레이드 안테나, 야, 요거는 참 괜찮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로보톤 계통, 특히나 이런 카 시그네처는 이게 뾰족한 부분은 잘 부러질 수 있단 말이죠. 요거는 참 좋습니다. 그 외에 무장손, 라이플손, 편손, 뭐 보조 스탠드, 기존 스탠드, 조인트, 그 외에 나머지는 방금 봤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베이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이스. 야, 이거 크시 일러스트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일반판 베이스거든요? 근데 작품명이 달라요. 모빌 슈트 건담 브라이트 하사웨이였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모빌 슈트 건담 하사웨이 더 라이트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하기는 성광의 하사웨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난해하긴 하죠, 영어로 만들기는. 뭐 어떻게 만들어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뭐 크시 건담이나 이거 재원이 나와 있고 UC 105년에 활동했다라고, NYM 일렉트로닉스가 만들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일러스트가 없었던 일반판에 비해서 확실히 베이스의 존재감은 커졌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보톤 카 시그네처 크시 건담 미사일 포드 장비 마킹 플러스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름 참 기네요. 일단은 크시가 일반 버전에 비해서 크게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단지 이제 외장 색깔 자체는 약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정말 하얀색이 좋아 한다면은 좀 약간 불호까진 아니어도 좀 어색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컬러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뽀뽀시! 네, 여러분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크시 일반 버전에서 크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느껴집니다. 단지 이제 외장 컬러, 재도장된 외장 컬러의 호불호가 약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미사일 포드의 이 존재감 덕분인지 전시하는 맛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성광야 사위가 나중에 프라모델이 분명 나오겠지만, 나온다면 그것과 또 비교해보는 날을 또 기대해보면서 마쳐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